마치가의 네 자매 이야기, 작은 아씨들. 이번 영상은 그중 둘째인 조의 책상을 그려보았습니다. 작은 아씨들은 어렸을 때 읽고 정말 오랜만에 다시 책을 읽어봤는데요. 잊고 있었던 이 책이 다시 생각난 건 아마 조만간 개봉 예정인 그레타 거윅 감독의 새 영화 리틀 위민 덕분이겠죠. 배우들이 정말 짱짱해요. 그중 가장 반가운 얼굴은 조 역할의 시열사 노논과 로리 역할의 티모시 샬라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레이디버드에서 이미 호흡을 맞춘 바 있잖아요. 자세한 영화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책 이야기부터 할게요. 작은 아씨들은 미국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마치가의 네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전쟁터에 북군으로 참전한 아버지들 기다리며 엄마와 함께 검소하고 올곧은 생활을 해요. 가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일종의 성장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여성스럽고 아름다운 매그, 둘째는 털털하고 독립적인 조, 그리고 천사 같은 베스, 막내는 약간 얄밉지만 귀여운 그림을 잘 그리는 에이미. 이 책은 작가 루이자 메이 올컷의 자전적인 소설로 유명한데요. 네 자매 중 둘째가 바로 작가 자신이라고 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TV에서 작은 아씨들을 비롯한 세계 명작 시리즈가 굉장히 유행이고 또 아이들의 큰 호응을 받았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모두 일본 애니메이션을 수입한 거였어요. 초기에 발표한 알프스 소녀 하이디와 엄마 찾아 산말리 등은 미야자키 하야오가 직접 그린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사실 전 소녀들이 주인공이었던 빨간머리애니나 소공녀 그런 만화들보다는 보물섬이나 톰소열 모험 같은 소년 취향이긴 했었지만 유일하게 좋아했던 여성 주인공이었던 만화가 바로 작은 아씨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조마치였는데요. 아마 저 또한 네 남매 중에 둘째여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 알게 된 사실은 해리포터의 작가 조안 롤링과 철학자인 시몬느 보바르가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책이 바로 작은 아씨들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자아를 보여준다고 생각한 책이 한 권 있었다. 바로 루이자 메이 올컷의 작은 아씨들이었다. 나는 지식인인 조와 나 자신을 동일시했다. 무뚝뚝한 성격에 앙상하게 마른 몸매를 지닌 조는 책을 읽고 싶을 때면 나무 위로 올라갔다. 조는 나보다 훨씬 더 왈가닥인 데다 대담 무쌍했지만 나 역시 그녀처럼 바느질과 집안일을 끔찍하게 생각했고 책을 사랑했다. 조는 글을 썼다. 나는 그녀를 더욱 완벽하게 흉내내기 위해서 단편을 두세 편 쓰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시몬드 보부아르가 자서전에 쓴 글이랍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죠.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은 조의 책상입니다. 조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사과를 먹으며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것을 즐겼어요. 그래서 다락방 창에 있는 책상의 풍경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브라운 톤을 넓게 칠해주고 이제 나뭇결을 표현하려고요. 붓에 물기를 살짝 덜어서 천천히 결 모양을 그려요. 이때는 세필을 사용하면 편리한데 저는 세필이 없으니까 그냥 그리던 붓으로 마저 그릴게요. 길게만 계속 그리면 좀 지루하니까 나무 옹이도 동그랗게 그려주세요. 위에 물체들을 올릴 거라서 너무 자세히 세세하게 묘사하진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있는 나무 책상이 새 것이라든지 아니면 표면이 매끈한 물체가 아니라 약간 낡은 느낌이 나야 되기 때문에 좀 덧칠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뭇결도 밑에 진한 색으로 한 번 더 라인을 줘서 입체감을 표현할게요. 책상이 완성되었으면 이제는 그 위에 올려질 물건들을 그릴 거예요. 책 몇 권과 잉크병, 편지, 화병, 나뭇가지 정도? 여기 보라색 책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아씨들 펭귄 북스인데 사실 이 책상이 조의 책상인가 동시에 루이자 메이 올콧의 책상이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넣어봤어요. 이 책 표지도 자세히 보니까 조가 아니라 루이자 메이 올콧 바로 그녀 자신이더라고요.
150년 전에 쓰였던 잉크병도 구글에서 검색해서 최대한 비슷한 모양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잉크는 페인즈 그레이 컬러로 칠하고요. 잉크병이라서 투명도도 살짝 주세요. 펜대를 그릴 때는 먼저 물칠을 살짝 한 다음에 너무 물칠을 많이 하면 번지니까 살짝만 해주세요. 안쪽은 거의 칠하지 않고 손대지 마세요. 바깥쪽에서 가늘게 깃털은 묘사해주세요.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사과 그리는 장면이 카메라에서 잘렸네요.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사과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과만 따로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사과는 먼저 물칠을 하고 빛이 받는 밝은 쪽은 옐로우를 칠해주세요. 가능하면 하이라이트 부분은 남기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두운 오렌지 컬러로 중간 톤을 칠하고 레드로 이제 중심부를 마무리 지으면 간단하게 사과가 완성됩니다. 루이자 메이 올콧의 아버지는 유명한 사회적 이상가이자 철학자, 존경받는 교육 개혁가였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무능했고요. 또 그 시대가 그랬듯이 딸들을 모두 길들이려고 했는데 여성으로서 지녀야 할 예절이라든지 통제력, 희생정신 그런 거를 가르치려고 굉장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루이자가 어렸을 때 사과를 놓고 이거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유순한 첫째 딸 언니는 먹지 않았지만 반항적인 루이자는 반드시 먹어야겠다고 금지된 과일을 먹어치웠다고 해요. 그녀는 아버지가 꿈꾼 실패한 유토피아 공동체를 비웃듯이 이것을 사과 슬럼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초고를 녹색 사과라고 불렀고요. 항상 사과를 다락방에다가 쌓아놓고 먹었대요. 그거는 작은 아씨들 책을 보면 조도 마찬가지로 사과를 한아름 가져가서 다락방에서 그걸 먹으면서 책을 읽는 게 그것이 최고 기쁨이라는 대목이 나와요. 또한 그 집을 오차드 하우스라고 부르잖아요. 루이자 메이 올콧이 살았던 그 집 주위가 온통 사과나무였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루이자는 일기에 나는 죽기 전까지 잘 익은 달콤한 사과가 될 것이다 라고 써놓았다고 합니다. 사과라는 것이 아담과 이브 때부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올콧 또한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것 같아요. 소설 속에서 자매들이 모두 꽃을 좋아했고요. 아마 그 시대에는 겨울에 꽃이 굉장히 귀했던 것 같아요. 로리는 부자여서 집안에 온실이 있고 그 온실 속에 있는 꽃들을 선물하는데 그것을 자매들이 무척 좋아하고 또 다른 집 사람들도 굉장히 그것을 부러워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책상이 물건을 다 그렸다면 이제 창문과 다락방 나무들을 그립니다. 처음 우리 나무 책상을 그린 기억을 되살려서 대담하게 칠해주세요. 나뭇결도 아까 했던 것처럼 세세하게 표현을 하고요.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조마치 또는 루이자 메이 올콧을 그리겠습니다. 저는 로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뒷모습을 그릴게요. 로리는 마치 자매의 옆집에 사는 소년인데 굉장히 부잣집에 예의 바른 잘생긴 이번에 티모시 샬라메가 연기한 그런 소년입니다. 조를 사랑하게 되고 나중에 청혼을 하는데 조가 거절을 해요. 작은 아씨들 1편이 나왔을 때 로리와 조를 결혼시키라는 독자들의 성화가 대단했다고 해요. 하지만 루이자 메이 올콧은 조를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으로 그리고 싶었기 때문에 로리와 끝내 결혼시키지 않아요. 정말 그런데 정말 너무 슬프지 않나요? 그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이잖아요. 루이자 메이 올콧은 사실 독신으로 살다가 죽었거든요. 하지만 그 시대상을 더 이상 거슬리기는 힘들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끝내 독일에서 온 바에르라는 남자와 결혼을 시키는데 많은 여성 독자들이 바에르 등장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 잘생기고 돈 많고 멋진 로리를 떠나보내고 고작 아버지 뻘인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다니. 하지만 이런
저를 비롯한 다른 독자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루이자는 굉장히 신중하게 남편감을 골랐다고 합니다. 바에르는 마음이 따뜻하고 애정이 넘치는 그런 이해심 많고 지적이며 허세 부리지 않는 의지할 수 있는 남자라고 해요. 조인 아내가 자신의 일을 가지는 것을 이해하는 그런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림은 거의 다 완성이 되어 가고요. 사실 더 많은 책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대략적인 배경만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본의치 않게 좀 이번 영상은 길어졌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레타 거윅의 영화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일레인 쇼일터가 쓴 작은 아씨들과 미국 현대 여성 문학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시 작은 아씨들을 읽는다는 것은 가부장적 문화와 여성 문화 사이의 관계에 대한 19세기의 사상뿐 아니라 여성 권위와 비평제도, 미국 문학 표준에 대한 현대의 사상까지 모두 아우르는 행위인 것이다. 이제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안녕.